앵커 한마디를 처음 시작한 건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는 24일 국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는 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의료 공백 책임론이 불거졌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갔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을 모시고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한번 출연하셨고 한 1년여 만에 최고위원으로 오늘 다시 출연을. 참 빨라요. 네네. 요즘 여기저기 이제 활약이 참 많으신데 바쁘신데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일전에 한 2달 전인가 그때 이제 출연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맞아요.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제가 코로나 걸렸었어요.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는 이제 중앙일보를 거쳐서 JTBC 앵커를 이제 하셨고 2021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에 이제 도전하셨을 때 캠프에 이제 합류하셨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계십니다. 34년 동안 이제 언론인의 길을 걷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떠십니까? 그 언론 이렇게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요, 기자들은 이제 그 관전평 하시는 분 같아요. 와, 저쪽으로 빨리 패스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안 하죠? 뭐 네. 이런 거고. 네. 근데 정치인은 거기서 이제 뛰는 축구 선수 같아요. 근데 관전평 하기는 쉽잖아요. 아, 왜 저렇게 패스 안 하고 있습니까? 빨리 뛰어야죠. 이러는데 정작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한 5분만 뛰면 하늘이 노래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정치 현실은 훨씬 더 저희가 기자로서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자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 그 우리 사회가 제대로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애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소명에 맞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정치의 목적 자체는 공공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됐든 혹은 정치인이 됐든 더 나은 세상, 제가 물려받은 세상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목표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언론인의 이제 길을 계속 이제 걷고 계셨으니까 물론 이제 적성에도 잘 맞으셨으니까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계셨던 건데 정치인의 이제 길은 한 3, 4년 정도 이제 되셨는데 네. 어떻게 적성에는 잘 맞으세요? 그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정치라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진입은 가능하지만 퇴출은 죽어서야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들 하는데 네. 일단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어쨌든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력 투구해야 되는 곳이 정치판인 것 같아요. 네네. 적성 여부를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갖고요. 네. 그냥 하루하루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1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이 수사 대상에 실체가 없다면서 이제 국민도 지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뭐 입장보다 조금 불행한 사태죠.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도 보셨지만 네. 모든 질문이 대통령, 여사, 뭐 정치적인 공방으로 날이 새고 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리 경제 이렇게 어렵고 네. 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농민들 뭐 다들 힘들어요. 기업인들도. 근데 특히 이제 국제 환경도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질문, 대안, 요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사실 어저께 그 청문회를 보면서는 그건 정말 계속 무슨 정치 공방으로만 이어지고 있어서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온갖 의혹들을 그냥 다 쓸어 넣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12일 날인가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없나요? 2심 판결이 나와서 보면 그때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나올 1심에서는 또 대부분 그 주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 투자자라는 사람들 다 전주라는 사람들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 2심에서 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심 네. 판결을 좀 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뭐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김 여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삼부 토건의 전임 오너가 주인이 네. 그 해병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종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는데 그런데 그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을 알고 지냈으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도 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정말로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서 그거를 특검 안에다 집어넣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무슨 창원에서 있었던 그 선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무슨 공천에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그냥 언론 보도 한 줄 난 거를 가지고서 또 거기다 특검법을 집어넣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특검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그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없고 미진할 때 하는 것인데 네.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그냥 늑대 소년처럼 이 그냥 그 말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얘기가 네.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그 명품백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주장해 왔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네.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가 법률적인 것과 상관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야당의 특검법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걸리셨을 때 의료 지원 받는 데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근데요, 요즘 코로나는요, 저도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고, 만약에 검사 안 했으면 그냥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 이상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넘어진 겸에 쉬어가자고 힘든데 좀 쉬자 그래갖고 쉬었습니다만 네네. 뭐 그냥 약국에 가서 약 받아 먹고요. 병원에 갔더니 뭐 약 처방해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먹고 그냥 별 문제 없이 났습니다. 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의료 공백이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네. 여야가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네. 현재 노력 중인데 어쨌든 의료계가 아직까지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료계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정부 태도 변화에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의 사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책임자 처벌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희는 이제 오늘 오후에 한동훈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2025년이든 26년이든 무슨 책임자 처벌이든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다 와서 얘기를 합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저께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저희들한테 여기 계신 최고위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당직자 모든 분들이 의사 단체라든가 의사 아는 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꼭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력전으로 나서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일요일부터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하시고 또 내일이 이제 부산에 내려가는데 그 행사 마치고 나서 또 응급실도 방문을 하고 저희로서는 그 의사분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의 태도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7개월 동안 이 의료 대란이 계속 진행될 때 저희는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 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안을 막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다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안을 내놨던 거거든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자유롭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안을 내놓을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안도 내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료계를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여야 의정 협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저희 당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시를 해서 그게 자기들도 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들도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진행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발을 빼면서 대통령 사과부터 하고 네. 처벌부터 해라. 아니 이런 경우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 근데 그 집주인이 옛날에 내가 싸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난 도와줄 수가 없어. 니네 집 타든지 뭐 네. 가서 사람이 죽든지 이런 건 나는 신경 안 써. 이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이 뭐그 건너편 집에 이제 불구경하듯이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 그렇죠. 정치적인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포인트는 어쨌든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의료계는 워낙에 강경한 게 이제 2025년도부터 백지화. 정부 입장은 내년은 이미 확정이 됐고 26년부터 백지화 그런 논의는 가능하다. 여기가 지금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뭐 2026년은 원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을 때 정부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고 차가웠잖아요. 네.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거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좋아 2026년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자 라는데 지금 2025년이 남아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수시 접수가 이미 시작됐어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교육 대기업이라든가 교육단체에서는 야 이걸 지금 바꾸면 그 교육계에 엄청난 대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면 이게 그 첫 단추 잘못 찢었을 때 빨리 풀어갖고 그냥 입으면 되는데 그걸 네. 계속 강요를 하다 보면 막 옷이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상해지잖아요. 어긋나고. 네.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희는 뭐 한 대표가 얘기하셨지만 일단 2025년이든 26년이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의료 대란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라 네. 라고 지금 저희는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의사분들도 뭐 그 심정도 알겠고 뭐 울분도 알겠고 알겠습니다만 가운을 입고 흰색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할 때 환자의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서를 하시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고 의사가 되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까지 저희도 그 당에서 집권당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좀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를 그 윤 대통령과 일부 그 여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과 또 깜짝 만찬을 통해서 좀 논의가 됐다 이게 좀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어제 또 말씀하신 그 발언이 대서특필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아침에 보도가 된 것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좀 각기 뭐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일요일 날 대통령이 몇 분하고 만찬을 했다는데 네. 사실 아직도 그 누구하고 만찬했는지가 정확한 인원이 밝혀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인유한 의원은 본인이 갔었다고 시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은 뭐 안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네. 분들은 갔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렇게 네, 윤석열 의원은 네. 뭐 갔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시던데 본인은 또 일체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고 네. 김재현 의원은 뭐 저한테까지 아침에 제가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네. 아, 아침에. 오늘 통화하셨어요? 어제 아침에. 어제요? 네네. 네. 어제 아침에 아니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처음엔 전화를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서 네. 아니 선배님 나는 그 형님하고 같이 벌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설마 그런 것까지 그 거짓말을 할까라고 뭐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 보도에 갔나? 의하면은 윤상현 의원이 당일에 이제 대통령에게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번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의사 출신 인유한 그 최고위원도 끼고 뭐 이런 자리가 만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번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일단은 좀 이상한 거는 뭐 그게 아무 문제가 그럼 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번개로 의원들을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만났다고 해서 그 얘기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네. 왜 한사코 다 그거를 부인을 하고 그 더 이상하잖아요. 네. 그때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그러니까 네. 최고위에서 제가 대표한테 아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 모르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도 났는데 기자들이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누가 가셨냐고 그래서 갔다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있죠 뭐 가서 만나시면 뭐 대통령 만나는 게 못 갈 때 간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됐어요. 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었다 가서 뭐 대통령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안 갔다 그러고. 근데 거기다 인원도 지금 보니까 또 갈수록 그 인원이 또 다른 인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네. 그리고 누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한 대표를 부르셔갖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뭐 이런 얘기도 들고 들리고 만약에 진짜 일부 보도된 대로 거기에 이른바 이제 친윤계다라고 하는 최고위원들만을 모셔다가 같이 식사를 했다면 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예정돼 있었던 최고의 만찬까지 추석 이후로 넘기고 추석 전에 하면 뭐 이상하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 넘겼는데 거기는 또 왜 갑자기 불러서 그분들은 식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뭐 제가 알기에는 그 용산에서 그걸 흘린 건 아니에요. 그거를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과정 그 참석했던 어떤 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용산도 깜짝 놀라갖고 저 정부석과도 제가 통화해봤거든요. 아니 이거 나도 몰랐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용산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좀 찜찜한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투세인데요. 내년 1월 1일 한 번 유예가 된 상황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입니다.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아직 민주당도 유예론이 좀 확산되고는 있지만 24일에 이제 공개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입장을 이제 확정하는 그 안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금투세 폐지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제 금투세 관련한 논의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그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자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냥 공개 토론을 합시다 대표들끼리. 아니면 박찬대 원내대표하고라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희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어떤 소수의 그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떤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투세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사모펀드는 다 빠지고 외국인 투자자는 빠지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세금을 만약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그럼 나는 저 미국에다 투자할래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가 굉장히 하향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이게 밸류업 돼야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돼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대만에서 이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30% 가까이 이게 장이 폭락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포기를 했다가 다시 도입하려다 다시 포기했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증시가 어렵고 우리 국내 증시가 오히려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무슨 뭐 무조건 돈 버는 사람들을 죄악시하거나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을 장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응징적 법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논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민주당도 뭐 논의할 듯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요. 만약에 내년에 금투세 시행돼서 우리 증시 폭락하면 그 책임 이재명세라는 얘기 들으실 겁니까? 그래서 그 책임 지실 겁니까? 아니면 토론을 하시자고요. 토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을 모시고 여야 의정 협의체와 지구당 부활에 관한 말씀은 다음으로 좀 미뤄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